때로는 아무리 잘해주고 노력해도 관계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나를 불편해하거나 심지어 멀리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지기도 하죠. 내가 무언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은 아닐까 하는 고민에 빠져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그 간절함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관계의 딜레마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타인과의 조화로운 균형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가 관계 속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특히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이 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말에 대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5가지 말들은 단순히 상대를 밀어내는 차가운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결과적으로는 더 깊이 있고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관계의 본질과 우리 안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려운 사람은 왠지 모르게 비난받거나 멀리해야 할 대상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사람은 타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와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며 궁극적으로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지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치 잘 익은 과일처럼 속이 꽉 차 있고 단단한데 그 단단함이 주변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키고 더 나아가 함께하는 이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유형의 사람을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까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뒷전으로 미루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붙어버리거나 아니요라는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지치게 하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인 부담을 주어 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너무나 쉽게 고개를 숙이는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꺾이기 쉬운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타인의 기대에만 맞추려 할 때 결국 내면의 평화를 잃고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관계 자체도 피상적이고 일방적인 형태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타인에게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시하는 5가지 말들은 단순히 말을 내뱉는 행위를 넘어 그 말들이 내포하는 깊은 의미와 우리가 가져야 할 내면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들은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타인에게도 우리의 경계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자주 사용해야 할 말은 바로 아니요입니다. 이 한 단어는 거절의 의미를 넘어 우리 자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감정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관계가 멀어질까봐, 혹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더욱 견고해집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은 짧고 우리는 많은 것을 해낼 수 없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며 모든 요청에 예라고 답하다 보면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친구가 갑작스럽게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아니,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에 만나면 좋겠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친구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나 피로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현명한 태도입니다. 물론 때로는 상황과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부드럽게 거절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좀 어렵네요. 혹은 다음에는 제가 먼저 연락 드릴게요와 같이 대안을 제시하거나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상황을 인지하고 존중하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아끼는 첫걸음이자 타인에게도 자신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러한 경계 설정은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욱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자신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아니오는 결국 상대방에게도 진정한 나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며 신뢰를 쌓는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물에 물이 가득해야 주변에 물을 나눌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주 사용해야 할 말은 생각해 볼게요입니다. 이 말은 즉각적인 결정이나 섣부른 약속을 피하고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확보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즉흥적인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상대방의 압박에 못 이겨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당장 결정해 주세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와 같은 말들 앞에서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일수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어떤 결정이든 깊이 성찰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찰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나 기회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우리는 종종 열정에 앞서 네,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덥석 대답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거나 기존 업무와의 충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보고 내일까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제안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자신의 역량과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무모한 도전을 피하고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상대방에게도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고 진지하게 그들의 제안을 고려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을 위한 준비 과정이며 자신을 존중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존중을 요구하는 성숙한 의사 표현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가져오는 시간의 여유는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성급한 결정은 종종 후회와 불필요한 노력을 동반하지만 충분한 숙고는 언제나 더 나은 결과를 향한 길을 열어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자주 사용해야 할 말은 이건 제가 한 게 아닌데요입니다. 이 말은 부당한 책임이나 비난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자신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실수나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조직 생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판단이나 불찰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화살이 부당하게 나에게 돌아올 때 우리는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까봐 혹은 괜한 마찰을 피하려고 침묵하거나 심지어 책임을 떠안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으로 우리 자신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쉽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공자의 논어에는 정명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는 이름과 실제가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야 사회가 올바르게 작동한다는 사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자신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혼란을 줄이고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동료의 실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는데 상사가 모든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담당했던 업무가 아닙니다. 제가 담당했던 부분은 이러이러합니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남 탓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자신의 책임이 아닌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부당한 대우에 대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명확성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신뢰할 수 있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 장기적으로는 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삼가달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자주 사용해야 할 말은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적인 도움을 약속하기보다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겸손함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 조건 반사적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도움이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을 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양으로 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지만 그 방식과 범위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무모한 도움은 오히려 선의를 훼손하고 관계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친한 지인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우리는 그를 돕고 싶은 마음에 즉흥적으로 네, 빌려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나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 일로 인해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 상황을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성급한 결정을 피하고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현명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도움이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돈을 빌려드리기는 어렵지만 혹시 다른 방식으로 도울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또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와 같이 대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무관심하거나 이기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라는 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기대나 실망을 만들지 않겠다는 성숙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투명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모든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 때로 상대방에게도 불필요한 의존성을 심어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의 자립심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빛을 발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우리가 자주 사용해야 할 말은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의견과 관점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건강한 논쟁을 통해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하고자 하는 건설적인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집단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권위가 있거나 다수의 의견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결국 중요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방해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오직 자율적인 존재만이 진정한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의는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집단 지성을 통해 최적의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회의 중에 상사나 동료들이 특정 아이디어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있는데 나는 그 아이디어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네,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말하고 넘어간다면 나중에 그 문제점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아이디어는 정말 훌륭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예상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라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비난이나 공격적인 어조를 피해야 합니다.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라는 말은 단순히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에 대한 고민과 논리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신이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며 결과적으로는 더 깊이 있고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의견이 하나로 통일될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관점의 충돌 속에서 비로소 더 나은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설적인 비판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발전에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타인에게 어려운 사람이 되기 위해 자주 사용해야 할 5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생각해 볼게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닌데요.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말들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타인과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데 필수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며 궁극적으로는 더 진실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이 말들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능동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주체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고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5가지 말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나은 관계를 제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때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망하거나 거리를 둘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키고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어린아이가 첫걸음을 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정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튼튼하게 두 발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5가지 말을 습관처럼 익히고 내면화한다면 우리는 점차 스스로에게 더욱 충실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어려운 사람, 즉 건강하고 강한 사람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결국 이 5가지 말들은 우리를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언어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불필요한 소모 없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타인에게도 분명히 전달할 때 비로소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깊은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외롭고 험난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해진 우리 자신과 한층 성숙해진 관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닿았다면 앞으로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